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생활 쓰레기를 직매립 금지한다고 정한 현행법상 시기가 내년 1월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공공소각장 확충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또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환경부 장관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직매립 금지 시기를 유예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한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더 혼란에 빠진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역 또 수도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살펴보고 또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장정구 기후정책연구원 대표 또 한국경제 정진욱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저희가 4차 대체 매립지 확보 이야기 위주로 하다가 지금 당장 내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가 다가온 내용을 지금 바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 이야기부터 정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논란 이제 2026년이죠. 이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최근 인천시에 직매립 금지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인천시가 이를 명확히 거부를 했습니다. 이 현재 폐기물 처리에서 먼저 유예를 요구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을 보면 현재 폐기물 처리에서 민간업체의 의존도가 커지면서 처리 비용 인상과 처리 불안정성이 커졌고 그리고 직매립 금지 시행 시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의 이동이 늘어나 주민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 두 지자체는 일정 부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인천시는 좀 단호하게 거부를 했죠. 인천시 입장은 유예 제한을 거부한 큰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이 직매립 전면 금지는 이미 2015년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합의한 국가 정책이고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법령에도 반영될 만큼 쉽게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폐기물 현행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서 재활용, 재사용 등 순환이용 우선시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부가 승인한 인천시의 제2 자원순환 시행계획 역시 재활용 확대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면 정부가 스스로 자원순환 정책을 뒤집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이 33년 동안 이 수도권 매립소의 서울, 경기 폐기물을 떠안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 사자협의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를 정한 게 전제가 자원순환 정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의미는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퇴색된 것 같고 결국엔 지금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예견이 됐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던 사업인데 왜냐하면 생활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를 하려고 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소각장 같은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소각장 시설이라고 하는 게 환경 기초 시설로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환경 기초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시설들이 주민 편의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시설 관리에 좀 철저하게 하는, 또 투명하게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과연 그러했느냐? 뭐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 직매립 금지에 대한 이 선언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민선 7기 때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을 했고 결국에 이제 환경부가 그거에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이거를 직매립을 금지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1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제도화된 거는 2021년 7월 달입니다. 그 시점이 인천시 강력하게 자체 매립장 사업을 추진할 때거든요. 결국에 뭔 얘기냐면 그동안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쓰레기를 그냥 묻어버리는 방식은 아주 후진적인 방식이거든요. 네. 소각을 한다는 의미는 소각을 해서 열, 즉 에너지를 회수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뭐 쓰레기 줄이는 게 먼저겠지만 쓰레기 발생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거를
인천시가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부터 환경부가 제도화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 준비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안 됐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하는데 이미 그 제도가 마련이 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4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5년 차 들어가는데 이거는 결국엔 환경부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결국은 그걸 해야 되는 지자체, 특히 서울, 경기도, 뭐 인천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그동안처럼 대응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환경부 장관 유정복 시장에게 네. 11월 초였죠. 국회에서 직매립 금지를 좀 유예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잇따랐어요. 네. 자, 그러면 인천시가 거부한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인천시가 계속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문제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시행규칙 개정 문제죠. 시행규칙 개정 문제에서 지자체의 의견, 뭐 예.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인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물론 받아서 그거를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예. 한번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7월 달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선별이나 소각이 없이는 직접 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직매립 금지. 이게 시행규칙의 제14조에 있는 내용이고 예. 별표에 처리에 대한 기준을 아주 자세하게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직접 그 매립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런 걸 보통 이제 시행규칙 같은 거를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제처가 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선 법령과 달리 이거는 이제 행정부 고유의 어떻게 보면 권한처럼 국무회의의 의견을 거치면 이제 공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이제 관계기관 협의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보통 이제 협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는 인천도 있지만 예.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연 어떤 태도일 거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에 의하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3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거 브레이크를 걸 상황은 뭐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뭐 국회에서 의견을 받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굳이 국회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환경부, 그러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인천시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보이는 상황이라고 거네요. 보여집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인천시에서는 거부를 했다는 의미는 그러면 준비가 된 건가? 또 이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근데 인천시에 어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예. 어쨌든 2020년 이 직매립 금지 시행에 맞춰서 여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 6월에 어째 4자 협의체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국가 정책인 만큼 본인들은 이제 10년 가까이 동안 준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인천시 관내 민간 소식 총 6곳 처리 용량은 하루 568.8톤으로 소각 여력이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고 인천시는 밝히고 있고요. 또 이 직매립 의존도 좀 줄이기 위해서 세계 생활 폐기물 감축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거점 분리 배출 시설을 5,421곳에서 6,866곳으로 확대했고, 또 이 직매립 금지를 단순히 정책 이행 차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자원 순환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보고 현재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제로 소각장이 마련이 돼야 되고 네. 자연순환 정책이 발전이 돼야 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보여야 되는데 현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인천시 자료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에 비해서 지금 쓰레기가 한 35% 정도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뭐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35% 줄였다 해서 추가 소각장이 필요 없는 거냐. 지금 현재 광역 소각장이 청라에 있고 송도에 있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설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적어도 광역 소각장이 하나 정도는 최소한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소각장도 1년에 한두 번씩 대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이걸 대비하는 용도의 이런 공간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란 말입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광역 소각장이 적어도 3개 정도는 필요한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쓰레기가 아무리 줄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느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준비위원회든 뭐 선정위원회든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딱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인천도 인천이지만 환경부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 상황입니다. 뭐 경기도에야 좀 여유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발생하는 쓰레기가 한 3,400톤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소각하는 게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게 2,000톤 정도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절반 정도에 대한 부분에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0톤 정도가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마포 소각장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지금 벽에 부딪힌 상황이고 소송에서 또 1심에서 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답이 딱히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입장, 물론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다른 보다 좀 나을 수 있지 모르지만 인천 또한 답이 있다고 보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제 서울의 상황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인천 소각장도 뭐 지난 민선 7기 때부터 4개의 광역 소각장 계획을 내놓았는데 지금 그게 진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가볼 텐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제 민간 소각장 활용 쪽을 굉장히 진지하게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황도 좀 알려주시죠. 근데 인천시는 이 직매립 금지 대비해서 민간 소각장 비용 문제, 이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 등 모두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먼저 세관 폐기물 처리 주체는 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인천시 10개의 군구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맞춰서 민간 소각장 이용 비용을 이미 본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민간 소각장을 계속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천시 공공 소각장 확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특히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교육 포럼 견학 통해서 인식 개선 좀 시도하고 또 군구와 함께 이 자원순환 정책 지원 협의를 운영해서 의견을 좀 조율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이 소각장 입지 지역에는 재정 지원 확대와 그 지역 편의시설 등 인센티브도 제공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소각장 설치를 조금 더 앞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대표님, 네. 제가 이제 민간 소각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임시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수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민간 소각장 쪽으로 앞에 공공 소각장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대안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잖아요. 뭐 환경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물론 뭐 잠깐 민간의 도움을 좀 받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수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민간 시설들은 이제 확장을 해야 될 거고 일정 정도 벌이가 되기 위해서 쓰레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거라는 거예요.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확장을 했어. 나중에 공공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뺄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나 해야 될 거고 물론 뭐 유해 아니면 결국에는 민간 또는 저 먼 지역에 가서 소각장이 좀 여유가 있는 곳에 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좀 보는데 민간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까지 왔던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정책 기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행정에서는 실제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민간 입장에선 쓰레기를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가 많이 들어올수록 처리하는 비용을 본인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자원순환 정책 전체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뭐 선택은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것 또한 명확하게 사회적인 약속. 근데 요즘 사회적인 약속이 행정 간의 한 협의도 지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차라리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유예하는 쪽. 근데 유예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자체가
유효한 시간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예. 예산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페널티를 주어가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자원순환 시설, 특히 소각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걸 독려하는 방식이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 2021년 그 4자 협의체를 통해서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 시기를 정했을 때에 이런 장치들이 있었다면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야 라는 되는 생각도 거죠. 좀 해봅니다. 예. 자, 정 차장님, 지금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에게는 또 단체장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면서 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네. 이게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부도 책임이 큽니다. 어떤 모습들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바라는 일들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가이드라인 주셔야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의 문제인 건데 과연 이거를 누가 하겠냐는 거죠. 예산을 많이 들 건데 과연 정부는 얼만큼, 지자체가 얼만큼 역할을 분담해서 할 건데 이 지방선거는 이번에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여야가 싸울 거로 보여지는데 저는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부터 좀 이렇게 큰 대승적인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일산대교 같은 경우도 무료화를 먼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공약으로 내밀기도 했었고 네. 또 김포시에서는 뭐 일부 돈을 내겠다 하니까 또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또 이제 돈을 내겠다고 이렇게 서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 일산대교 문제도 결국에는 그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 지자체들이 이 쓰레기 문제 갖고 더 이상 싸우고 이게 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젠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정확하게 입장 표명과 그리고 정확한 지침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장 대표님도 좀 제가 네. 시간 관계상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정부를 포함해서 어떻게 좀 나서줘야 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꽤 오래전부터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야 된다, 이제 대통령실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역에서 있어 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서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 근데 그거를 과연 지역 주민, 인천 시민들이 수용할 거냐라는 부분에서의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 발표를 했어. 근데 동의를 안 해. 그럼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네. 있다라는 거를 한번 짚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에서 환경부는 일단 빼고 결국에는 이 환경부까지 포함한 4자 중에서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하고 싶어 하는 주체는 인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인천이 종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선언적으로만 매립 종료만 외칠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게 뭐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네. 중앙정부에서도 답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답을 우리가 듣기 위한 답을 이쪽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쪽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수용하지 않을 건데 누가 그런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이 문제가 10년이 넘은 문제잖아요. 또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또 지방정부의 입장 자체가 정책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또 뒤집어질 수 있고 말 한 번 잘 삐끗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과연 대통령실이라고 안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된다는 거 동의하는데 인천시의 더 책임 있는 자세, 솔직한 자세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의 4자 협의체를 통한 직매립 금지 유예 일단 논란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정리해서 지나갈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